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퇴직하고 여행이나 다니려고 했더니 손주 봐달라는 전화만 오네요. 통장에 모아둔 노후 자금이 자꾸 줄어들어요. 아들 장사한다고 또 돈 달라는데 이런 말씀 한 번쯤 하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인상담센터 소장 김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장만하는데 도움 주고. 하지만 왜일까요? 이제야말로 내 차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는데 왜 아직도 내 삶은 내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숨 지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그 마음, 오늘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사랑은 계속 주면서도 나의 노후는 지킬 수 있는지 그 현명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모르고 계속 지금처럼 지내신다면 안타깝게도 노후 자금은 계속 줄어들고 건강은 악화되며 가족 관계마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자식과의 대화에서 꼭 써먹을 수 있는 특별한 대화법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 68세입니다. 오래 다닌 회사를 퇴직하면서 9천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소박하게 아내와 제주 한 달 살이도 해보고 싶었고요. 집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도 찾아봤죠. 그런데 그 꿈은 아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김밥집 하나 해보려고 해요. 대출은 무리고 한 5천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가게 내드릴게요. 아버지는 며칠을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처절한 눈빛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마지막이겠지. 그렇게 6천만 원이 아들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석 달 만에 매출이 반토막. 1년을 못 채우고 폐업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집에 들어왔고 박 어르신은 매달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아내와 생활 중입니다. 그 돈은 내 노후였는데 지금은 감히 아프지도 못하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노후자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자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황 구분입니다. 자식이 절박하다고 느껴도 그것이 반복되는 구조인지 일시적 위기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책임을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공동명의 대출은 불가, 지원은 일을 한정, 이후는 상담 및 전문가 연결, 노후 신탁 설정으로 임해 인출 제한 같은 구체적 기준을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이 돈을 주고 나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이 나온다면 그 돈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66세입니다. 퇴직 후에는 그림을 배워볼까, 여행도 다녀볼까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첫 손주가 태어난 그날부터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엄마, 복직해야 해서 그런데 낮에 애 좀 맡아줄 수 있어요? 딸은 간곡했고
김할머니는 몇 달만이라며 허락했죠. 하지만 그 몇 달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아침 8시면 딸이 아이를 데려오고 저녁 7시에 데려가는 생활. 아이 낮잠 자는 동안 김할머니는 기운 없이 무릎을 주무르며 말합니다. 오늘도 허리가 뻐근하네 그래도 말하면 딸이 상처받을까봐 말 못해요. 요즘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캥거루 자녀라는 말도 있잖아요. 성인이 됐는데도 부모 품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 말이에요. 한국노인복지학회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23%가 성인 자녀나 손주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겪고 있대요. 김정희 씨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지속 불가능한 희생은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내가 지치고 병들어가는 걸 보며 자녀는 은근히 죄책감을 느끼고 그 감정은 결국 가족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돌봄을 부탁받았을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일정도 있어. 함께 방법을 찾자. 이렇게 조건 있는 수락이 서로의 존중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손주 돌봄 수당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월수만 원 10만 원 단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박복래 어르신은 올해 71세. 남편은 최근 경도 치매 판정을 받았고 부부의 노후는 건강보험과 적금으로 버텨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찾아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돈 없으면 아빠 통장에서라도 좀 꺼내줘. 박복래 어르신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아들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죠.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몇백만 원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이제 어디에 전화해도 받을 돈이 없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직도 잘못됐다고 말 못해요. 정신 건강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가족조차 자산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는 가족을 통한 노인 금융사기를 우려해 고령자 보호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 초반에는 급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점점 의존과 반복이 일어나고 결국 부모는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노후 신탁입니다. 금융기관에 일정 자산을 맡기고 지정한 목적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본인 확인 강화 계좌입니다. 정기적인 본인 확인 없이 인출 불가.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활용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문서화입니다. 구두가 아닌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남겨야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필요해도 이 돈은 내 인생을 위한 거란다. 이 말은 단호함이 아니라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는 마지막 어른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자식 위해 많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삶도 조금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주되 내 삶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의 건강, 노후의 경제력, 노후의 인간관계. 모두 나를 중심으로 세워야 비로소 자식에게도 더 오래, 더 깊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 사례들이 여러분의 이야기 같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작지만 단단한 한 걸음 선 긋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 선은 냉정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사랑은 주되 퍼주지는 말자 말아야겠지요.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듣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자식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명한 도움이에요. 자녀를 돕되 본인의 노후를 희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죠.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현명한 도움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긴급 상황과 편의 제공을 구분하세요.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실직 등 긴급 상황에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거나 새 차를 사고 싶다는 것은 필요가 아닌 욕구입니다. 둘째,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세요. 일시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창업 자금을 직접 주기보다는 사업 계획서 작성을 도와주거나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식이죠. 셋째, 조건부 도움을 제공하세요. 도움을 줄 때는 명확한 조건과 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 이 돈은 학비로만 사용해야 해. 또는 6개월 안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빌려줄게 라는 식으로요. 넷째, 스스로에게 정직하세요. 자녀를 도울 때 항상 자문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해주면 정말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의존성만 키우는 걸까?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자녀를 더 성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것은 바로 노후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결혼, 주택 마련 등에는 많은 계획을 세우시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미루다가 결국 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중 약 68%가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도와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핵가족화와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노후는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기 주도적 노후 설계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현재 본인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자산, 부채, 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보세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 최소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다양한 노후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임대 수입 등 여러 소득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본인의 노후 계획과 기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자녀에게 어떤 도움을 기대하는지 또는 기대하지 않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준비도 중요해요. 취미활동, 봉사활동, 학습 등 본인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약속드렸던 특별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부모 자녀 간 건강한 경계 세우기를 위한 실전 대화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세요.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해요.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공감하기. 먼저 자녀의 요청이나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해. 이렇게 공감하면 자녀는 거절을 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둘째, 단언하기.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을 빌려줄 수 없어. 이때 중요한 것은 미안하다는 말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본인의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안내하기.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대신 내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 또는 내가 직접 돈을 줄 순 없지만 취업 정보를 알아볼 수는 있어. 넷째, 포용하기.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의 자립심을 믿고 응원해. 이 대화법을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자녀들도 부모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안내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각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재무 상담, 가족 관계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특히 시니어 가족 갈등 중재 프로그램은 중립적인 제3자가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 주는 서비스인데 많은 가정에서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저희 채널 아래 설명란에 관련 정보와 연락처를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명확한 경계선을 세우고 정서적으로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노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 해결을 돕는 인생 지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봐요. 고맙습니다.